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문양을 만드는 방법 했었죠. 그래서 뭐 서로는 뭐 건너뛰고, 이번에는 이제 지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IMM 브러쉬라고 하는 이 이제 폴리곤 모델링을 이렇게 브러쉬로 등록을 시켜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 기능을 이용한, 스트로크의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스트로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고퀄리티의 문양, 다음에 이런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콤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이렇게 이제 요런 덩어리로 등록을 해서 IMMM 이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다는 이런 식의 콤보기 때문에 한 두세 타임으로 나눠서 이제 적절하게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IMM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에 여기다 간단한 프레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IMM 브러쉬라는 거는 실제로 맥스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 적당히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한번 보시면 이 튜브도 이제 스트로크로 이제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이 브러쉬의 세팅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커브 스트로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커브 스트로크를 빼버리면은 IMM 브러쉬처럼 변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런 둥근 이런 스피어 하나를 가지고 방금 스트로크로, 그러니까 스트로크 개념은 이제 또 선이죠. 선을 따라서 이 둥근 오브젝트들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 옵션들을 브러쉬 옵션에서 이제 달라붙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이 간격을 스트로크로 조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세팅이 끝나 있는 게 이제 바로 요런 브러쉬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머리카락 브러쉬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브러쉬를 많이 등록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1차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IMM 브러쉬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로크를 이용하는 방법, 요거까지 한번 진행을 하고 좀 심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방금처럼 이 스트로크로 이 프레임을 넣을 겁니다. 프레임. 이런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 테두리에 정확하게 맞게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겠죠. 실제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로크 기본적인 운영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에서 커브 옵션을 꺼버리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지금 이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저런 모양이 등록돼 있고, 그것들이 요런 커브 옵션이랑 다음에 이렇게 밀도랑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스트로크 요 브러쉬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스트로크 개념에 대한 스트로크의 활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로크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는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은, 끝점을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 얘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오브젝트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죠. 대신에 요거는 이제 이 밀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밑에 면의 밀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스트로크를 조금 이런 약간씩 수정할 때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스트로크의 속성을 한번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커브 스텝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텝. 그래서 이 스텝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단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어떠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단계가 넓어졌죠. 거리가. 그리고 스트로크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달라붙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간격은 크게 두 가지로 브러쉬에서 간격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커브레스. 다음에 여기에서도 스트로크에서도 간격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0.5라는 적절한 값을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요거는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스트로크를 어떻게 이제 완벽하게 따서 그리느냐, 뭐 그게 이전에 스트로크 옵션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록 스타트랑 록 엔드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스타트와 엔드가 존재했죠. 그러면 스트로크에서 록 스타트 하면은 시작점을 고정을 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움직여도 시작점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뭔가 벨트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 값을 이렇게 해서 움직여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이 선이 좀 짧다 이랬을 때에는 잘 보시면 하늘색이 이제 브러쉬를 갖다 대면 하늘색이 되죠. 이때는 이렇게 스트로크를 직접적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바깥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되죠. 또 줄여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이제 여기 스트로크에서 이제 록 엔드를 해주시면은 이제 양쪽이 이렇게 굳어 있죠. 근데 이 록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얘를 움직여 주시면은 록이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정을 양쪽으로 시켜 놓고 얘를 굳이 움직여 주고 싶다면은 얘를 잡아서 움직일 때는 서로 움직이는 진다는 거죠. 대신에 내가 얘를 움직일 때 이쪽은 안 움직이고 얘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쪽은 안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얘들 써보시면 이 스트로크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맥스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활용법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스트로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커브 모드. 다음에 스트로크의 부연 설명인데 이건 레이지 마우스라고 하죠. 정밀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러쉬에서 그 빨간 선 따라올 때, 그러니까 브러쉬에서 브러쉬 옵션에서 정밀 마우스를 쓸 때 스트로크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들 여기보다는 면이 좀 많은 데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면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반 브러쉬로 그리게 되면 스탠다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레이지 마우스라고 해서 스트로크 옵션에서 이제 여기 레이지 마우스 모드가 켜져 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껐을 때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빨간색 선이 따라오죠. 이게 레이지 마우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지 마우스를 꺼보겠습니다. 껐죠? 그러면 요렇게 그냥 힘준 만큼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레이지 마우스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옵션 값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얘들도 이제 스트로크 옵션에서 레이지 마우스를 일단 켜겠습니다. 커브에서 커브 모드를 켜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 오브젝트가 아니죠. 그냥 브러쉬 설정값만 가지고 있는 브러쉬죠. 여기에다가 오브젝트를 새로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Z값을 더해준다든지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값을 이렇게 해주면은 브러쉬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쓰는 사람들이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을 이렇게 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연습해서 나는 이것도 잘 만들 수 있다. 방금 이런 것처럼 꼬여있는 오브젝트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런 거 만들 자신 있다 하면 이렇게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로크가 한번 들어간 거는 지울 때는 꼭 모디파이에 여기 펑션에서 딜리트 그래서 꼭 지워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다시 이걸로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지? 여기 지금 하나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에. 그래서 얘는 컨트롤 Z로 없애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스트로크 작업을 하면 이 겉에다가 이제 여기 프레임을 입힐 건데, 프레임이라고 제가 그냥 쓰는 말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프레임 메쉬 있죠. 오늘 요거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프레임 메쉬를 선택해 주시는데 지금은 보드와 폴리그룹과 크리즈 엣지 다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더, 지금 이렇게 열린 공간이죠. 뒤쪽에 제가 맥스 기초 강좌할 때
있었죠. 열린 공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보더를 선택해 주겠다. 이 바깥쪽 테두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더를 체크한 다음에 프레임 메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깔끔하게 됐죠. 대신에 X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두 개를 쓸 게 아니니까 X를 반드시 끈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요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깔끔하게 지금 요 모양이 프레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스트로크 조절은 바깥쪽에서 붉은색일 때 키워주시면은 요렇게 스트로크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인텐시티를 좀 올려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조금 더 이제 두껍게 이렇게 작업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로 인텐시티를 낮추면 또 얄싹하게, 그래서 인텐시티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좀 두껍고, 좀 제가 지금 약간 두꺼운 스타일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조금 삐뚤려져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얘가 중심축이 0,0,0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잡기 전에 얘들을 먼저 가운데 쪽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얘들이 중간에 안 맞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스트로크 들어가서 프레임 메쉬,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이제 두께는 조금씩 줄여서 맞춰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조금 비틀려져 있는 거는 제가 지금 그 타블렛 펜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두께가 작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것들이랑 적당히 맞춰봤을 때 요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로크 관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얘들을 한 덩어리로 붙여버릴 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작업 끝나고 나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일단 스플리트 들어가서 스플리트 언마스크드 포인트,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 따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아이가 아니고 좀 위에 지금 먼저 작업했던 여기에 스트로크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지우시려면은 스트로크 들어가서 모디파이에 있는 델리트 요렇게 눌러주셔야 진행이 되고요. 여기 옵션의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미리 뭐 어차피 나중에 지금 또 진행을 할 건데, 방금처럼 스트로크 들어가서 스트로크 프레임 메쉬로 들어갔을 때 이 위치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적절하게 이렇게 가운데, 지금 위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 브러쉬 옵션에 들어가 보면 뎁스 값이 있습니다. 지금 뎁스 임베디드가 지금 제로죠. 근데 얘를 뭐 10으로 올려 한 30 정도로 올릴게요. 좀 잘 보이도록. 한 50 정도 요렇게 올려놓고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요렇게 이제 요 바깥쪽으로 좀 더 많이 두껍게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끔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뎁스를 마이너스로 낮추면은 얘들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서 요렇게 작업을, 안쪽 두께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요거를 좀 이따 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깔끔하게 홈을 이제, 일단은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연습하시고 나중에 요거를 직접 만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IMM 브러쉬 있죠. IMM 브러쉬 얘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문양을 이제 그 문양이라든지 이런 모양, 요런 찡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을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스트로크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 작업을 이제 거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개념은 똑같겠죠. 그러면 요건 얘들은 이제 일단 그 스플리트 해서 언마스크드 포인트 됐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위에 거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들이랑 밑에 거랑 두 개 똑같죠. 지금 얘들은 이제 델리트 하나를 지워버렸고요.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로크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로크를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요런 찡을 똑같이 이렇게 넣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찡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스트로크 들어가서 프레임 메쉬로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얘들을 드래그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죠. 왜냐면은 얘는 지금 IMM 브러쉬 상태입니다. IMM 브러쉬 상태.
그래서 이 IMM 브러쉬 상태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IMM 브러쉬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맥스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모양을 자체를 이제 찍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모델링을 대신에 이 표면에 붙여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IMM도 옵션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당연히 브러쉬 옵션에서 여기 들어가서 인베디드 값이 지금 46이죠. 얘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요렇게 해서 조금 들어가게끔 얘들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 값을 한 1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적당하게 조금 더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브러쉬 값에서 지금 등록이 안 돼서네요. 20 정도 엔터.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적당하게 요렇게 단추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갔다 들어가는 부분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IMM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구멍도 뚫어주고 뭐 라이브 블링 같은 경우도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얘들을 이제 그 IMM 브러쉬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만들 때 Shift를 눌러주시면은 이게 정확한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기 옵션 요 값의 Z 값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라인에 물려서 작업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뽑아낸다. 다음에 이거 작업하실 때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이 브러쉬 크기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만들겠다 이러면은 쭉 들어가다가 컨트롤 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 때는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그러니까 컨트롤 눌리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 마스킹이 되니까 드래그를 하면서 컨트롤 키. 그렇죠. 또 드래그를 하면서 컨트롤 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 Alt 키를 눌러주시면 이 오브젝트가 뒤집혀서 나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거나 이거는 제 구멍 뚫어주거나 아니면은 두께 줄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Alt 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이즈는 브러쉬 사이즈는 이렇게 키워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그냥은 무조건 처음부터는 작게부터 이렇게 커지고 컨트롤 키를 눌러야 본 브러쉬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얘를 만들 때 이렇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브젝트가 변형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잘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맥스에서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주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은 맥스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는데 얘들을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당연히 일단은 얘들을 고주로, 이 방향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90도를 옆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고주로 해서 보내시면 다른 서브 툴에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룹은 전부 다 하나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하나 등록을 해주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은 여기 create insert mesh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append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 뒤에 지금 IMM closing 머시기 여기에 등록을 해줄 거냐는 물음이고요. 그냥 new라면은 새로 만들어 달라. 브러쉬를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 브러쉬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 오브젝트에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은 아까 IMM 브러쉬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커브 모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커브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동그랗게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 사이즈 값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바깥쪽에서 빨간 걸 더 키워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더 크게끔 더 들어가죠. 그래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오늘 할 것 중에 첫 번째 응용인데요. 얘들이 여기 라인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라인 안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요거는 직접적으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얘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를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긴 있는데 그냥 움직여서 이렇게 조정하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얘들을 뭐 스케일을 좀 줄여서 맞춰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그 스프리트 아까처럼 언마스크드 포인트로 해서 얘를 뜯어내고요. 1차적으로.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뜯어졌죠. 요렇게. 옵션은 뭐 여기서 이제 좀 조절을 해주고 하면 되는데, 여기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면 여기 스트로크나 여기 간격 조절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얘들을 스케일을 가운데로 두고, 그렇죠. 폼 맞춰놓고 나서 방향성도 이렇게 줄여서 쓰는 사람들도 조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줄여놓고 뭐 앞쪽으로도 좀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나와주고 뭐 옆으로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여기 위치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방식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얘들은 딜리트 됐죠. 요 안쪽에다가 확실하게 스트로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에 그룹을 이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스트로크는 일단 여기 그 델리트로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면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 스페이스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런 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들을 이제 그 여기 들어가 보시고 이제 여기 안쪽으로 좀 넣어줘야 되니까 그 그룹을 간단하게 고주를 해서 갖고 와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Z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얘들 뭐 안쪽에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요 안쪽에다 넣어주겠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얘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두 번째 칸에 그냥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들을 일단은 하이드 시켜두고 여기 요 칸에다가 쭉 이제 물리도록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옆으로 두고 요것도 이제 가운데를 이제 그 그룹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Alt입니다. Alt 눌린 다음에 이렇게 쭉 라인 따라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뭐 요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익스트루드 먼저 시켜 놓고 나서 뭐 라인을 없애주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요렇게만 진행을 해 볼게요. 요거는 그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작업하는 것보다는 고지에서 작업을 차라리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요렇게 해서 라인을 이제 한번 쭉 따줘야겠죠. 이렇게. 요거는 그냥 스트로크 자체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 스트로크를 잘라버려도 되죠. 이렇게 그룹을 나눌 때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웰드로, 그러면 이제 얘들을 하이드를 시켜줍니다. 하이드 시키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는 아까 등록돼 있죠. 인서트 메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트로크 들어가서 프레임 메시를 잡아주면은 이제 안쪽에 잡혔죠. 라인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크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요 위에다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씌워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뭐 작업했던 것들 지금 요거는 스트로크를 좀 더 바깥쪽으로 좀 더 키워주시면 키워주는 대로 이렇게 좀 더 크게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높낮이는 좀 여기 모양이 너무 크니까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요거보다는 좀 작게, 아까 그 사이즈가 오히려 맞겠네요. 뭐 요정도. 그래서 여기 밀도를 조절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밀도는 스트로크에서 여기 그 커브 있죠. 커브에서 스텝을 요거를 올려주시면은 1.5 정도는 올려주시면은 이제 얘들이 좀 더 띄엄띄엄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스트로크 요 값을 한 2, 3, 2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마우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죠. 그래서 얘를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이제 이 값은 더 촘촘하게 들어가고요. 얘들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조금 더 그 간격이 멀어지죠.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1차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좀 더 촘촘하게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모디파이 요거는 나중에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커브 레스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올려주시면은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방향성에 맞고 뭐 여기 각도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요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요걸로 스트로크를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이제 요거를 한 번에 이런 식의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스트로크를 돌려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양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얘들 일단 디태치 시켜주는 게 좋겠죠. 나중에 혹시 합쳐줄 값이라도 얘들은 일단 스플리트 언마스크드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위에 거 오브젝트는 스트로크에서 딜리트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을 좀 더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양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얘들 스트로크의 활용. 그래서 이제 IMMM 브러쉬를 지금 몇 개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단순한 형태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런 식의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타일처럼 연결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려지는 거. 다음 요거 이제 응용해서 쇠사슬 같은 거는 그 쇠사슬 만들 때 또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요런 거죠. 요런 오브젝트들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 끝나면 그 다음에 벨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트로크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스트로크까지 끝나면 제가 진행은 조금 빠릇빠릇하게 미리 뭐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작업들 열심히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 유튜브는 잘 확인이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카페나 이런 데 좀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작업 열심히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